안녕하세요. 엄마표 영어특강 유시현입니다. 아이와 함께 공부를 하다가 좀 못 따라오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실 때 아이 어떤 방식으로 혼내십니까? 혹시 이런 말씀들을 하시지는 않은지요? 아니 얘 이렇게 좋은 교재에 이렇게 좋은 선생님하고 공부를 하는데 너는 왜 못하니? 엄마 어렸을 때는 말이야 라는 말들. 저희도 어렸을 때 엄마 아빠가 혼낼 때 엄마 어렸을 때는 말이지 라고 시작을 하시면 왠지 그 얘기 굉장히 듣기 싫어했던 거 생각나시죠? 요즘 아이들 저는 볼 때마다 참 안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부에 지치는 경우가 참 많잖아요. 저희가 그 아이 때를 생각하면 그만큼 공부했을까요? 그런 생각 한번 해보시고요. 좀 더 아이의 눈높이에서 대화를 통해서 아이를 이해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저희 엄마표 영어 특강은요. 그런 스트레스 없이 엄마와 아이가 함께 행복하게 하실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드립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면서 그 비법 터득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보내드릴 수업은요. 스펠링에서 에세이까지 단계별 라이팅 비법. 안타깝지만 그 마지막 시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상당히 학습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될 내용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함께 해주시고요. 강의해 주실 선생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주 선생님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유, 벌써 오늘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네, 그렇게 됐네요. 정말 아쉬워요. 자, 그렇다면 오늘 마지막 수업은 어떤 내용으로 채워지게 될까요? 네, 오늘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그 에세이 라이팅은 네. 어떤 라이팅이고 또 집에서는 어떻게 서포트 해줄 수 있을지에 대해서 네. 오늘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외국에서 그 공부를 하는 사람들한테 얘기해보면 이 에세이 라이팅 정말 힘들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오늘 그 기본기를 착실하게 익히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강의 들어가기 전에 이현주 선생님 말씀 먼저 듣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에세이 라이팅에 대해서 강의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에세이 하면 수필 보통 이렇게 많이 알고 계시는데요. 에세이 라이팅에 대한 정확한 의미부터 우리 한번 짚어보고요. 네, 어떤 종류가 있는지도 오늘 살펴보고 또 엄마가 해줄 수 있는 에세이 라이팅 서포트는 어떻게 해줄지 오늘 한번 살펴보는 그런 날이 되겠습니다. 네, 지난번에 제가 그 모델 라이팅하고 쉐어드 라이팅 단계에서 엄마가 해줄 수 있는 라이팅은 저널 라이팅이다 그랬죠? 저널 라이팅은 뭐였죠? 프리 라이팅이다. 프리스타일 라이팅이지만 still 여러 종류의 글감을 구성해보는 거 연습을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키워드는 데일리 라이팅이다. 그래서 프리 라이팅이지만 또 데일리 프랙티스를 해야 되는 라이팅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에브리데이 액티비티를 통해서 라이팅 실력을 키워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모델 라이팅, 쉐어드 라이팅, 그 다음에 가이디드 라이팅을 통해서 아이들이 저널 라이팅을 연습을 하는데요. 오늘 말씀드리는 에세이 라이팅은 엄마가 서포트를 해주고 아이가 주도하는 라이팅을 필요로 하는 연령에 쓰게 될 라이팅이다. 그러면 저널 라이팅과 에세이 라이팅은 어떻게 틀리냐? 저널 라이팅은 말씀드린 대로 프리 라이팅이에요. 그래서 데일리 라이팅이고 프리 라이팅이라면 에세이 라이팅은 still 짧은 글이에요. short passage가 들어가. 길지 않은 짧은 글감이지만 형식을 갖춘 글감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세이 라이팅 그럼 한마디로 줄여주세요. 그러면 길지 않은 그냥 짧은 라이팅, 짧은 글감. 짧은 글감이지만 유형이 있고 그 나름의 형식이 있고 그래서 아이들이 한참 이제 한 5, 6학년부터 우리 대학 갈 때까지 본격적으로 쓰기 시작하는 게 에세이 라이팅이다. 네, 그렇게 알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한참 이제 초등, 중등, 고등학년기를 지나면서 길지는 않지만 짧게 쓰면서 다양한 유형의 연습을 해보는 에세이 라이팅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네, 대학에 가면요 짧은 라이팅이 아니라 이제 턴 페이퍼죠. 이제 기말 페이퍼를 쓰게 되죠. 그래서 기말 페이퍼는 짧은 라이팅이 아니겠죠. 최소한 더블 스페이스로 뭐 한 12페이지, 15페이지 이렇게 아이들이 과목에 관한 글을 써가게 되죠. 그러면 짧은 글감이 아니겠죠. 그래서 거기에는 많은 스킬과 많은 그 스트래티지들이 다 인볼브되는 턴 페이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학 가서부터는 턴 페이퍼를 쓰기 시작하죠. 그러고 나면은 이제 논문을 쓰게 되죠. 그래서 졸업 논문 뭐 이러면서 하게 되는 걸 뭐라 그러냐면은
thisis라고 합니다. 그래서 thisis를 하게 되죠. 그때에는 자기가 주장한 내용을 서포트를 받기 위해서 다양한 인폼들을 끄집어 드리고 또 사실상요 저널이나 에세이는 또 용도에 따라서 또 언제든지 쓸 수 있고 다 영역별로 구별지어진다고 할 수 있겠지만 텀페이퍼나 thisis는요 사실 모든 영역의 글감의 기술과 정보를 다 필요로 하는 종합문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저널 라이팅 연습을 통해서 기초를 갖춘 아이들이 이제 초등학교 한 4, 5학년이 되면 이제 에세이 라이팅 길지는 않지만 이제 형태를 갖춰서 포맷에 맞게 이제 글감 쓰는 연습을 필요로 하겠지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저널 라이팅에서 에세이 라이팅 단계로 넘어갈 수 있도록 서포트를 해줘야 되겠다. 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누가 이런 라이팅을 필요로 하고 그리고 언제 해줘야 되나? 네, 첫 번째는요. Children who can organize their ideas and thoughts independently. 그러니까 부모님이 처음에 보여줬고, 그 다음에 엄마하고 둘이 앉아서 이렇게 막 이제 쓰기 과정을 구성하느라고 애들이 글 쓰는 과정에 대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글을 시작하고 디테일을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마무리하는구나를 이제 많이 연습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나도 이제 혼자 한번 스스로 해볼까 하기 시작하는 연령의 아이들에게 적절하다.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안내를 해놨습니다. 그런 훈련을 잘 받은 아이라면 최소한 그래도 4학년, 5학년 정도는 된 아이부터 에세이를 시작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혹시 그 전에라도 아이들이 뭐 한 패러그래프 되는 글들을 막 써나가고는 있지만 그 아래 연령의 아이들에게 너무 틀을 갖춘 형태의 글을 이렇게 주장하다 보면 프리리 자기의 생각을 정리하고 표현하는데 그 아이들이 너무 스트레스가 많겠지요. 그래서 4, 5학년 정도는 된 아이를 두고 시작을 했으면 좋겠다 싶은 게 에세이 라이팅이고요. 그 다음에 이 저널 라이팅을 많이 써봄으로써 글감의 유형이나 글감 구성하는 기초 과정을 좀 익힌 아이들, 그런 아이들이 에세이 라이팅을 연습하면 굉장히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요 바로 이런 형태의 글감, 이런 유형의 글감을 에세이 라이팅이라고 하는데, 에세이 라이팅에는 어떤 종류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서포트를 해줘야 할까에 대해서 오늘 강의를 한번 보여주고 또 샘플 수업도 같이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스펠링에서 에세이까지 단계별 라이팅 비법. 자, 오늘은 이 에세이 활동을 위해서 어떤 준비물이 필요할까요? 준비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짧지만 이제 형식을 갖추기 시작한 라이팅, 그쵸? 그 에세이 라이팅이죠? 에세이 라이팅을 이제 한번 좀 자세히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세이 라이팅은 그러면 어떤 종류의 라이팅이 있는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에세이는 수필이다가 아니라 그랬죠? 예, 수필은 에세이 라이팅의 한 종류이다, 이런 거죠. 그래서 에세이 라이팅에 어떤 종류가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에세이 라이팅은 크게 따지면 4가지가 있고요. 조금 더 디테일에 가면 6가지가 있다. 그래서 우선 하나씩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내러티브 라이팅이다. 내러티브 라이팅은 한마디로 말하면 스토리 라이팅이다, 뭐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에세이 라이팅은 종류부터 한번 볼까요? 일단 아까 딱 보시면 알겠지만 다이어리도 사실은 또 저널 에세이 이래가지고 프리스타일 에세이다. 그래서 에세이의 한 영역으로 저널을 남겨놓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냥 부담 없이 일기처럼 그냥 써나가지만 형식을 조금 갖춰서 하는 거를 내러티브 에세이 또는 저널 에세이라고도 하는데요. 그 중에 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기지만 이제 좀 컸으니까 프리라이팅만 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일기라도 좀 큰 사람이면 이제 어떤 형식을 갖춰서 타이틀링도 What a day 하고 한번 넣고 그 다음에 뭐 어떤 일기쓰기 형식을 좀 갖춰야 되겠다. 그래서 일기쓰기가 그 중에 하나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또 편지 쓰기,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이런 땡큐 노트나 또 소리 노트나 아니면 편지나 이런 것들도 내러티브 저널이다 하고 포함시킬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스토리가 역시 있겠죠. 그래서 이제 스토리 형태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또 시나리오 형태. 예. 뭐 또 A, B 해가지고 등장인물을 넣어서 시나리오를 구성해 볼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신문에서나 아이들도 많이 보는 만화 형태의 스토리도 다 이제 그 내러티브에 포함할 수 있겠다.
네, 그렇게 설명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에세이 라이팅 중에서도 이 내러티브 라이팅을 쓰는 데 있어서 뭐 좀 특별한 팁이 없을까? 네, 그 shared writing 하면서 여러분 그 일기 쓰기 할 때 팁을 조금 드리고 설명은 했지만요. 지금은 한번 정말 그 에세이 라이팅 중에서도 내러티브 라이팅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지 오늘은 정말 정리를 한번 잘 해보죠. 일단은 토픽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토픽을 씁니다. 그래서 만약에 오늘 할머니에 대해서 쓴다 그랬다고 오늘 할머니랑 만났다 그런 내용을 쓰려고 하는데 그냥 그랜마 또 뭐 아까처럼 비기닝 단계처럼 그냥 레이니 데이 이렇게만 하기에는 너무 제목이 좀 스페시픽하지 않죠. 그래서 이제 타이틀에 대한 고민도 따로 해야 되겠고요. 또 날짜도 제대로 챙겨서 가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내러티브 에세이를 쓸 때에는 일기 형식이고 프리스타일인 것들이 아까 말씀드린 저널 에세이지만 여전히 그날 일기나 그날 써야 될 내용에 토픽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토픽을 넣을 것. 토픽을 넣고 토픽 밑에는 또 충분히 그 토픽을 서포트해줄 디테일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디테일을 써주고 쓰는 과정에서 좀 이게 중구난방한다 그러죠. 그렇게 막 하지 말고 어떤 그 형식을 갖추어서 순서대로 있었던 일들을 이렇게 잘 표현하는 일들이 필요하겠고 또 일기나 이런 내러티브 라이팅도 여전히 자기가 쓴 라이팅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이나 자신의 생각을 담아서 마무리를 져야죠. 그죠? 오늘 이러고 저러고 저랬다. 끝이 아니라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내가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고 쓴 이유는 처음에 이거였다고 말을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고 그거에 대한 나의 생각은 어떻다라고 마무리를 져주는 것도 내러티브 라이팅이지만 여전히 가장 중요한 포맷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약간 예문을 들었지만 일기 형식이 있고요. 또 땡큐 노트나 편지를 써도 그냥 보고 싶어서 했어요. 이런 것도 하나의 또 그것도 그날의 이슈가 되겠죠. 편지에 대한 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 할머니가 오시기로 했지만 그날에 뭐뭐뭐뭐를 할머니랑 같이 하고 놀 생각을 하니까 지금도 가슴이 설레요. 그래서 할머니가 오기 직전에 기다리면서 쓰는 편지라든지 뭐라도 편지에도 그냥 일반적인 소식을 전하는 가운데 그래도 중심 메시지를 잡는 것들을 좀 연습시키고 그렇게 하면서도 또 일기 쓰기 형식을 좀 편지 쓰기의 형식을 보면서 할 수 있도록 지도해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러티브 에세이에서 또 애들이 해볼 수 있는 또 멋진 것 중에 하나가 어릴 때부터 픽처북도 읽고 또 그림책을 지나서 챕터북도 읽고 아이들이 이제 스토리에 많이 노출이 되어 있는데요. 아이들이 이제 스토리도 조금 써보는 거예요. 그래서 스토리는 당장 북 리뷰는 써봤지만 스토리를 써볼 일이 있을까? 그거 써서 나중에 뭐 할까? 우리 아이가 소설가도 아니고 혹시 그런 생각할지 모르겠는데요. 애들이 창작 스토리를 써가면서 글쓰기에서 창작을 해본 아이들이 얻어갈 유익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그걸 대표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이제 두 가지를 제가 넣어봤는데요. 하나는 이제 애드온 스토리를 써보기 이렇게 해놨어요. 애드온 스토리라는 건 뭐냐면요. 여기 내용이 여러분은 잘 안 보이시죠?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보면 뭐 블락 컨테스트를 해봤다. 블럭 쌓기 대회를 열었다. 뭘 쌓고 그 다음에 또 그 위에다 뭐를 올려놓고 그 위에다 뭐를 올려놨는데 동생이 이제 위험해 그만 쌓아 그랬는데 나는 욕심이 너무 나서 그 위에 또 올렸다 이러면은 우리가 읽어가면서 아유 저 위험한데 저러다 무너지는 거 아니야 우리 긴장감이 막 생기죠. 그래서 다 올렸는데 다 최고로 높은 걸 쌓았다고 생각하는 순간 다 무너져 내려서 그날의 컨테스트를 완전히 망쳤다. 뭐 이런 스토리를 한번 스토리 형태로 한번 써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애드온 스토리를 써보는 거죠. A, B, C 아유 저러다 이거 엎어지겠다 하는데 그렇게 된 일들 그런 걸 이제 애드온 스토리라 그래요. A 그 다음에 또 B 그걸 대표해 줄 수 있는 동화책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There was an old lady who swallowed a fly.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그 old lady가 fly를 먹고 fly를 잡으려고 또 뭐 스파이더를 먹고 스파이더를 잡으려고 새를 먹고 뭐 이런 이야기. 그래서 나중에 perhaps she died 했는데 she actually died 한 그런 이야기들이 바로 이제 add-on 스토리죠. 그래서 add-on 스토리를 써보면은요, 아이들이 대부분의 스토리라는 그 뼈대는 문제에서 해결로 또는 원인에서 결과로 이렇게 스토리가 흐르는데 그 흐름을 가만히 보니까 점점 그 일이 가속화되고 심각해져가지고 빵 드디어 터져서 이렇게 어느 한쪽으로 결말이 나잖아요. 문제 해결로 가든지 원인 결과로 가든지.